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네오포제이를 활용하여 조직 구조와 협업 관계를 모델링하고 인력 부재 시 발생하는 업무 부담도와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워크넷의 발표를 맡게 된 이용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기획 배경과 타깃 사용자를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과 기술 스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네오포제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 구조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부담도 및 위험도 계산 로직의 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도전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젝트의 명칭은 워크넷입니다. 조직 내 개개인의 업무와 팀 간의 협업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정의는 조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부재 시 발생하는 팀 내 업무 부담도와 협업부 서로의 위험 전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팀원별 역할은 이와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기획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오늘 나 한 명쯤은 빠져도 조직에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직 운영 관점에서 보면 단 한 명의 부재가 팀 전체의 업무 흐름에 어떤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협업 중인 다른 부서에는 어떤 리스크로 전파되는지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조직 내 부재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조직 구조와 협업 관계를 그래프 데이터로 모델링하여 인력 부재 시 발생하는 업무 과부하와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돕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요 사용자는 크게 관리자와 일반 사원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사원의 경우 본인의 휴가 신청 시 팀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팀 내 업무 상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관리자 및 인사 담당자는 휴가 승인 전 조직에 미칠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부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재배치와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처럼 워크넷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데이터 기반의 근태 관리와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인 회사 등록 및 조직 데이터 구축입니다. 관리자가 회사명과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조직 구조가 정리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구동됩니다. 이때 엑셀 파일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사본, 이름, 부서, 팀, 협업 관계 등이 정해진 형식에 맞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파치 POI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 데이터를 파싱하고 각 정보가 네오포제의 노드와 관계 데이터로 즉시 저장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한 회사 코드가 발급되며 일반 회원들은 이 코드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마주하게 되는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의 팀 선택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특정 팀을 선택하면 해당 팀원들의 한 달간 결근 및 휴가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실시간 로드합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우측의 상세 리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일자의 결근 인원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결근 사유와 기간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기 칸의 조직도 조회, 휴가 신청 및 관리, 그리고 위험도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퀵 메뉴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직도 보기는 회사 조직도를 한눈에 보며 색깔로 표시된 해당 부서의 현재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기능은 결근 종류, 결근 사유, 결근 날짜를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휴가 신청 목록은 일반 사용자라면 현재 신청한 휴가 신청 목록을 관리자라면 승인 거절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기능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소속된 팀을 기준으로 동작하며 현재 팀원들의 업무 부담도와 본인 팀 및 연관된 협업팀들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팀원 중 시뮬레이션 대상 인원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현재 상황 대비 부담도와 위험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변화량을 제공함으로써 인력 공백이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넷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주요 기술 스택입니다. 백엔드는 자바 21과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이중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직의 복잡한 계층 구조와 협업 관계 분석에는 네오포제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계정 및 추가 요청과 같은 정형 데이터 관리에는 MySQL을 사용하여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 D3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데이터의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인프라와 툴은 AWS RDS와 Git, 포스트맨 등을 활용해 개발 및 협업 효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흐름과 사용된 기술들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리해봤습니다. 음, 좋아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그려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음으로 ERD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왼쪽의 네오포제이 노드들과 오른쪽의 MySQL 테이블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오포제이는 회사, 부서, 팀, 직원 간의 계층 구조와 협업 관계를 저장하며 조직 분석을 전담합니다. 반면 MySQL은 사용자의 계정 정보와 실제 휴가 신청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음, 두 데이터베이스는 컴퍼니 코드와 인플로이 아이디라는 공통의 논리적 연동키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이중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래프 분석의 장점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컴퍼니 코드라는 식별자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여러 회사의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완벽히 분리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각 데이터베이스의 강점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조직 관계 분석은 네오포제이가 전담하고 보안과 트랜잭션이 중요한 인증 및 데이터 관리는 MySQL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혼합 방지 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설계를 바탕으로 워크넷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처음에 서버를 켜고 메인 화면으로 오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사 등록을 누르면 회사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표에 사용되어 있는 여기 엑셀표에 나와 있는 실제 직원들의 이름과 사번으로만 회사 등록 그리고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오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당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회사 등록을 진행하면 음, 이 엑셀 데이터에 들어있던 직원들이 네오포제이의 노드들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음, 저장 완료. 음, 이렇게 회사 등록이 완료가 되면 회사 코드가 얼러트 메시지로 나오게 되고 음, 여기 화면에서 한 번 제공됩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회사 코드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시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메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팀의 한 달별 결근 인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바로가기 메뉴에서 조직도 보기를 눌러보면 전체 부서와 관련된 팀들의 현재 위험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선택해서 각 날짜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휴가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임시로 하나의 휴가를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대기 중 하고 신청했던 휴가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휴가 신청 목록을 확인해 보면 일반 사용자인 노을타 사원은 본인의 휴가 신청 내역을 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등록 시에 만들어줬던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게 된다면 휴가 신청 목록에서 노을타 사원이 신청했던 휴가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을타 사원이 신청했던 휴가 현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현재 위험도 그리고 현재 부담도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팀 내에 다른 인원들을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해당 인원들이 결근을 했을 시에 위험도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 그래프와 변화량, 그리고 그 차트와 변화량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변화량 차트에서 막대를 선택하면은 이 팀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세 변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도도 마찬가지로 각 막대를 클릭하면 팀원의 부담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도 제업로드 기능도 만들었는데 만약에 회사 내 사원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조직도를 다른 엑셀 파일, 업데이트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제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주요 로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리 로직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미리 등록된 사원 정보와 비교 검증을 거친 뒤 비밀번호를 비크립트로 암호화하여 MySQL에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조직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아파치 POI로 파싱하여 DTO로 변환합니다. 이후 저희가 직접 작성한 사이퍼 쿼리를 통해 직원은 멤버업으로 팀은 belongs to로 부서에 연결하며 특히 팀 간의 협업 관계인 collaborate with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그래프 구조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인력 부재 시 팀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업무 부담도 계산 로직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결근자의 업무를 인원수대로 나누지 않고 직급을 핵심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사원부터 부장까지 직급별로 업무 수행 능력을 차등 부여하고 결근자와 남은 팀원 간의 직급 유사도를 계산하여 업무를 배분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배분되는 추가 업무량은 본인 수용 능력의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음, 만약 이 상한선을 넘기면 유사 직급자에게 업무가 재분배되도록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음, 팀 내부 위험도는 해당 팀의 결근 상황이 팀 전체 업무에 주는 리스크를 정량한 수치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가중치를 합산합니다. 첫째는 팀 인원 대비 결근자 비율이며 70점의 가중치를 가집니다. 둘째는 결근자의 직급 가중치 합산으로 사원 1.0에서 부장 직급 3.5점까지 부여된 점수의 4배의 가중치를 곱해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팀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고위직이 부재할수록 팀의 위험 수치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한 팀의 위험은 그래프 관계를 타고 주변 팀으로 확산됩니다. 저희는 네오포.j의 탐색 성능을 활용해 직접 연관되어 있는 팀에게는 발생한 위험의 30%를, 각 협업팀의 협업팀에게는 10%를 전파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음, 최종적인 기본 위험도는 팀 내부의 위험도에 외부에서 전파된 위험도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인원의 부재가 조직 전체 협업망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기술적인 도전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두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동기화와 역할 분배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트랜잭션과 관계 분석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는 구조를 설계하며 해결했습니다. 음, 둘째로 자바 환경에서 엑셀 데이터를 직접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치 POI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학습하여 엑셀의 행을 정확히 파싱하고 이를 복잡한 그래프 노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흐름을 구축했습니다. 셋째는 시각적 효율성을 위한 조회 범위 고민입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한눈에 조직의 리스크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고민한 끝에 팀 기준 두 단계 협업 범위까지만 탐색하도록 설계하여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용자 입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외 처리입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나 권한 오류 등 여러 상황에서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공통 예외 처리기를 도입하고 응답 형식을 통일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음,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업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 단위로 담당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 각자의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여 개발 효율을 높였습니다. 음, 기능 개발 후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잦은 브랜치 병합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메인 브랜치를 수시로 머지하고 충돌을 즉시 해결한 뒤 바로 실행 테스트를 거치는 원칙을 세워 코드 통합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팀원 간 구현 속도 차이로 인해 일정 거리에 변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치하지 않고 속도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음,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위험도와 부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AI가 추가로 분석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음, 이를 통해 관리자에게 현재 상황의 요약 정보와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보조 도구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험도 부담도 로직이 단순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업의 강도나 업무 난이도 등의 세부 요소를 추가하여 결과를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보강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RDB만 AWS RDS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오포제이는 각자 로컬 환경에서 개발했습니다. 네오포제이 또한 공용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 형태로 배포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회고 및 결론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로젝트 잘 만드셨네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실무에서 적용해 볼 만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그 MQTT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붙이셔서 분석도 된 거를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작성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는 한번 위험도나 그런 것들도 한번 입력할 수 있거나 위험도를 분석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3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스나 자료는 제가 받았으니까 저한테 1대1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너무 잘했네요. 뿌듯합니다.